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21 국정감사 기록실 산업정원 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슈 2 탄소 중립을 향해 민주당 정태호, 김소영, 강훈식, 국민의힘 김정재, 무소속 양이원영. 산자의 국감을 관통했던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 주제. 원전 얘기를 빼면, 원전은 뭐 맨날 싸우니까요. 네. 미국과 탄소입니다. 미국 얘기는 잠시 후에 하죠. 탄소를 봅시다. 포스코, 중진공, 한전 등등이 모두 탄소 중립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산업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는 철강으로 인해 철강 주조 과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정태호 의원이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이게 포스코가 혼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이 탈탄소 산업의 빌런인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니 철강 강국이라서요? 네. 아니 철강 회사한테 철강을 만들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고 혼내다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래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철강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근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게 잡는 기법도 있고 공법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포스코가 철강 부문의 탄소 감축 목표를 생각보다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2030년 목표로 온실가스 20% 감축이 목표라고는 하는데 정태호 의원실이 보기에는 철강 분야에서는 고작 2.3%만 줄이는 계획입니다. 우린 봐줘죠. 일단 최정우 회장은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기술을 확보해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778만 톤을 줄이겠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뭐 많은 것 같지만 많은 게 아닙니다. 반면 이소영 의원실과 강훈식 의원실에서 이 계획의 어느 부분을 들여다봤는데 사업장에서는 10%만 줄이고 나머지 10%는 사회적으로 줄이겠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네. 막 8시간이 업무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7시간 10분만 일한 다음에 나머지 50분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차를 세워라. 캠페인 막 하고. 연탄 그만 떼워라. 송실 내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철강 공정에서는 10%만 줄이고 20%를 공약했으니까 10%는 어떻게 하냐? 포스코 제품을 쓰는 다른 사회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서 10%를 만들겠다는 게 그 나머지 10%의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덕질 간사가 뭘 잘못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들리기에는 말장난으로 들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제품을 쓰는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부탁해나? 그렇죠. 다른 사회 분야에 떠넘기는 거죠. 아니 이거는 삼양식품이나 농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라면을 먹는 고객들이 숨을 덜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매연을 덜 배출하게 하겠다고. 한편 포항시 북구 지역의 김정재 의원은 여기서 결국 포스코 매연을 마시는 포항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역정을 했는데 그냥 지나가죠. 존재감 쇼죠. 네. 이런 거 들으시면 보통 이게 저 앞뒤를 다 들으셔야 되는데 맥락이 없습니다. 네. 서로 그 위원장도 상대당 의원도 증인도 다 무시합니다. 그런 말하면 이거 저게 아싸 캡틴 큐 하고 지나가는 거 보면 돼요. 자기 소개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여야 의원들이 다 탄소 중립 얘기하면서 혼내고 있으니까 자기도 숟가락 얹은 거예요, 그냥. 게다가 현재 포스코는 삼척에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어요. 네. 양이원영 의원이 이거 중단하면 안 되냐고 물으니까 김학동 회장에 대하면 이렇습니다. 투자금이 1조 7천억 원 들었고 지금 중단하면 손실이 3조 3천억 원이고 연말에는 공기가 70% 완료 상태가 될 것이고 석탄 발전을 중단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 협박이죠. 유상한 말입니다. 이미 뭐 중단할 시기가 지났다. 뭐랄까요. 석탄발전소 원천 무효를 기치를 내걸고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던 현재의 민주당의 삼척시장과 양이원영 의원을 스카우트했던 더불어시민당으로 이거는 민주당도 사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 놔뒀어요. 네, 사실상 못 맞고 그냥 내비둔 거거든요. 양이원영 의원은 본인 책임도 있다고 봐야 돼요.
평생 환경단체 운동하던 환경단체 운동하던 사람을 비례대표로 여기 집어넣었으면 이 정도 막으라고 는 겁니다. 못했잖아요. 한전 또한 석탄과 관련이 깊습니다. 당연하죠. 탈석탄에 대해 이소영 의원실이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소영 의원도 환경 섹션으로 들어온 유닛이죠. 한전이 계속 해외 석탄 투자를 하고 있는 탓에 투자자 중 하나인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약 79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철회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전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석탄에 투자하다가. 한전에 투자한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야 너네 석탄 투자 좀 그만해. 네, 그런 얘기예요. 라고 했어요. 참고로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 중 하나이며 자, 한전에 투자했는데 아니 석탄 발전에 그만 좀 하라. 투자 철회를 계속 요구했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자기네들 투자금을 뺀 거죠. 네. 게다가 한전이 호주 바이롱밸리에 있는 석탄 광산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광산 개발을 호주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그럴 테죠. 결국 현지에서 행정 무효 소송이 들어갔고 호주 법원은 지난달 2심에서 이를 기각해 한전이 패배했습니다. 이러면 투자금이 날아갑니다. 와, 제가 경제방송에서 들었던 세계적으로 ESG가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는 말을 듣고 진짜로 믿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들으니까 진짜 같네요. 결국 투자금 5,130억 원이 손실 처리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왜 투자를 뺐는지 이해가 가죠. 이 정도면. 지난 10년 동안에 한전이 낸 손실금은 1조 정도에 달해요. 근데 이 중에서 석탄이 6,248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한전 내부에 혹은 이 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쪽에 투자를 해서 이득을 정말로 볼만한 사람이 있는지가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외통수에 걸릴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소영 의원은 이런 실패를 예로 들면서 그린 수소 사업을 권했고요. 이렇게만 보면 조금 사기 같아 보이잖아요. 정승일 사장은 수긍했습니다. 왜냐면 마침 바이롱밸리가 있는 뉴사우스 웨일스주가 그린수소 허브 육성 계획을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지도 있고 지원 계획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이미 법정 싸움까지 해가지고 사이가 좀 안 좋지 않을까요? 근데 또 막상 돈 들고 찾아가면 그 투자금을 이쪽으로 돌리겠다. 그러면 이게 손실은 안 잡히잖아요.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사업성이 있는 분야. 이미 없어진 돈도 있지만. 사업성이 있는 분야라서 대안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한편 이소영 의원은 스탠다드 차타드가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글로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보고서인데 그중에서 78%가 탄소 중립 전환이 미흡한 업체와의 공급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절반 허구의 세상인 투자 시장의 힘이 작용합니다. ESG 경영을 얼마나 했느냐를 이 투자 가치로 환산하고자 하는 투자 자문회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식에 영향을 끼치죠. 근데 이게 투자자들이 더욱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지구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ESG 경영에 너무 손을 넣고 있거나 역행하는 기업에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안 하는 회사라는 증거가 될까봐. 네. 그중에는 애플도 있는데 이미 애플은 아이폰 부품 협력사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라고 압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애플은 일을 이렇게 하죠. 네. 네. 압박으로 하죠. 압박으로 하죠. 특히 이 보고서에는 신흥시장 공급 업체의 대표로 한국을 콕 집으면서 지난주부터는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배터리 갈라고. 진짜요? 네. 80%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 재생에너지로 충전하세요? 어떻게 자전거 타? 신흥시장 공급 업체의 대표로 한국을 딱 집으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 캐릭터 설명. 네. 한국이나 뭐 인도, 중국 같은 잘 나라들. 그 중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가장 선두에 있으니까. 그 산업화가 가장 역사가 긴 나라 치고는 엉성하다. 네. 이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소영 의원은 이제 탄소 중립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는데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장섭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코리아 3대 리스크는 이제 분단, 저출생 그리고 탄소 중립입니다. 그러합니다. 이 표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XSFM입니다.